지금 대만은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 스스로 미국의 지원이 올 때까지 중공군에 버텨야 하는 형국이지만 그들의 국방력은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약해져 있습니다. 그 원인은 2000년 민진당이 집권하기 위해 24개월의 군복무 의무 기간을 22개월로 줄이며 시작한 군복무 단축이 14개월, 12개월, 결국 4개월로 줄어들며 사실상의 징병제가 없어진 것에 기인합니다. 국민당과 민진당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군 복무를 단축시킨 결과 군 전투력의 약화가 진행되자 대만 정부는 다시 징병제 부활을 위한 여론을 조사했으나 전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며 정치권에서 징병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모병제를 하면 될 거 아니냐는 말을 하며 징병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있지만 국가 안보가 국제 정세상 심각한 나라 중 모병제인 나라가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알고 말을 한 것인지 참 한심하기만 합니다. 문제는 한번 국가에 대한 의무를 표와 연결시켜 의무를 폐지한 결과 다시는 그 의무를 강요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 처칠이 2차 대전 당시 영국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희생과 의무만을 강요하게 돼 정말 국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조국을 위해 나가 싸우게 하는 정부를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하며 국민들에게 의무를 강요했습니다. 의무는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그러기에 정치인들은 의무를 가지고 자신들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군대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는가? 줄이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맞습니다. 군대는 자유를 박탈당하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적을 격퇴하게 하는 집단입니다. 그러기에 군인들에게 고맙고 미안하지만 그걸 그만두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군인에 대한 보답은 미국 같은 군인에 대한 영웅적 대접, 군인의 희생을 고맙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정서가 뒷받침되어 그들의 명예를 높여주어 그들에 대한 빚을 갚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말입니다. 국방이 약화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의 생명과 주권, 경제적 붕괴를 가져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통일을 대비해 우린 상당수의 육군 병사도 유지해야 하며 통일 이후에도 중공이란 거대한 적의 위협을 막기 위해 또한 많은 병력 자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의무를 강요하는 국가와 국민들이 고마움과 존경을 표할 때 그 의무를 기꺼이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선진국적 애국심이 발생하며 이 나라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